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데이아웅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문회에서 피해 당사자로 이름을 올릴 정대택 선생을 화상으로 만나 뵙고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택 선생님, LPNTV 아바타 하이에리언 아나운서입니다. 정대택 선생님이 실명을 밝혀달라며 한 제보 내용을 보면 사건마다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 있을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시는지요? 예, 아직 증인 출석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저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정 선생님께서 당사에 제보한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자가 결혼하기 전인 2008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의자 신분에 있던 지금의 처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2008년 1월경 2년간 징역을 살고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그때 지인들이 들려줘서 알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전에 검사가 출입하던 아크로비스타 B당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과정에서 2008년 10월에 이름을 건이라고 개명을 하였고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은 아파트라고 누가 알려줘서 윤 후보자를 수신인으로 제가 증규 편지를 보냈더니 거기서 송달이 돼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동거를 했다고 해서 정 선생님께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예, 과거 역사에도 그랬듯이 남자가 여자에게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기득권을 행사하였듯 윤 후보자는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운 윤 후보자 처 모녀에게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 위증을 교사받아 저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하는 모해위증 범죄 자수한 자수서 등 새로 발견된 증거로 윤 후보자 처의 모녀와 모친의 내연남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저를 또 무고죄로 기소하게 하고 1년간 징역을 살리고 벌금 1,000만 원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인 윤 후보자의 처를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를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게 하도록 윤 후보자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가요? 예, 제가 윤 후보자의 처를 처음 고소한 것 중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윤 후보자와는 관계가 없고 양보검사의 압력이라고 보며 두 번째 모해위증 교사 혐의와 세 번째 뇌물 공여 사건은 제가 2008년 10월경 고소해서 2010년경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건은 분명히 윤 후보자의 압력을 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녀와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오히려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2년 실형과 1년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처음에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김명신이 윤 후보와 동거를 하기 전에 신분을 세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분을 세탁하였다는 것인가요? 예, 당시 동업자인 지금의 윤 후보 장모 최아무개가 그러니까 16년 전인 2003년 5월경 저희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이혼한 딸
지금의 윤 후보 처를 저에게 인사시켜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의 이름은 김명신 30대 초반이었고 얼굴은 둥근형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 최아무개가 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양아무개 형사부장 검사와 사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양 부장이 딸에게 특별부장으로 받아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60평대 3층에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최아무개와 제가 사업으로 인한 소송이 벌어졌고 양 검사가 소송에 관여했고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까지 계속 관여를 하면서 청탁의 대가로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양 검사와 그 모녀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도 양 모 차장검사는 2008년 3월경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세 사람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명신은 양 검사를 소개해준 건설업자 라마다 네상스 회장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윤 후보를 소개받고 같은 아파트 17층 100평형으로 옮겨가며 동거를 한 것입니다. 윤 후보와 동거를 시작하며 김명신을 건의로 개명했고 둥근 얼굴이 달리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세탁하고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김건희가 윤 후보와 초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가요? 예, 16년 전 모친 최아무개에게도 직접 들었고 당시 최아무개의 내연관계였던 김아무개 씨에게도 들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혼인했다는 사실과 양 검사의 부인은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과 함께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윤 후보자의 처가 당시 어떤 사건의 피의자란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최아무개가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받아 IMF 사태로 파산한 주식회사 산업렌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소두 사업으로 세금도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52억 1천만 원을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억 1천만 원이 들어왔죠. 그러자 최아무개의 내연남 법조 브로커인 김아무개를 시켜 약자금을 깎으려고 한 사건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에서 배당금 26억 5,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승소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최아무개는 그 딸과 함께 약정서를 작성한 백아무개 법무사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주고 동업약정서 작성을 부인하라는 등의 위증을 교사한 것입니다. 세금도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현금 52억 1천만 원이라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면 이 50억 1천만 원을 나눠 갖고 또 120억 원의 이자 채권을 추심했어야 했는데도 저를 모함하여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명신과 양 부장 검사와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데 증거가 있나요? 예, 외화 송금 내역은 명예를 빌려준 최아무개의 친정 숙모, 작은 어머니인 김모 여인에게 직접 받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금융거래 사실 조회 제출 명령으로 취득한 최아무개의 금융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아무개 김명신 양아무개 검사의 2004년 7월 8일경 10박 11일간 불합화로 장기 해외여행과 관련해 최아무개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자 재판부에서 출입국 관료소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였지만 최아무개 자료만 보내주고 두 사람의 자료가 없다고 증거인멸한 회신이 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 후보자 처이 피의 사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윤 후보자의 처는 모친과 모의, 본인이 살던 가락동 소재 34평형 당시 약 3억 원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2005년 1월경에는 이 아파트에 2억 4천만 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100억 원 아무개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자를 납부해주며 위중을 교사한 혐의와 또 1억 원 수표를 제시하며 위중을 교사한 혐의와 차명으로 검사양 미국에 거주하는 처에게 외화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는 등 3번 고소한 것입니다. 아, 3번이나 고소했다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예, 3번 모두 소환 없이 불기소 처분했죠. 정 선생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이 사건에 휘말리기 전 저는 중국에서 벌크선으로 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수입하여 국내 배합사료 공장에 납품하는 전도가 촉망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았으나 이 사건의 약정금은 물론 송사를 계속하느라 살던 아파트도 보유하던 부동산도 다 날리고 현재는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7일 정 선생님의 진정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이 무렵 윤석열 검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정아무개는 정신나간 사람이다. 10년간 장모를 괴롭혔다.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 사법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기를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진정하는 등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 언론사가 그 오마이뉴스였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자 바로 댓글로 윤 후보자를 향하여 누가 정신 이상자인지 정신 감정하자. 그리고 누가 범죄자인지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댓글을 내리라게 해달라고 그 언론사에 겁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댓글은 캡처하여 제가 현재도 보관 중입니다. 정 선생님은 혐의 없음 이후 2013년 12월 16일경 다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정을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지요. 핵심적인 진정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징계위원장은 누구였나요? 당시 검사 징계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윤 후보자가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 감찰받은 사실을 부인한 국정감사 위증 혐의와 윤 후보자가 결혼 전 피의자 신분의 집에서 동거하며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시민단체 이름으로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윤 후보와 저희 만남이 주례를 선 정상명 검찰총장이 중매했다는 말과 미술전 시장 또는 어느 스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예, 제가 증거 자료로 드렸듯이 윤 후보자의 장모가 검찰에서 진술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 회장인 소개했다는 진술 내용에 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양 검사를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아무개가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2개월 늦게 사망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상속세를 탈루하거나 또 상속재산을 갈취해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이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해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언론사가 보도를 약속하고 전제하고 취재하였으나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윤 후보가 당시 피의자 신분의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청와대가 알고 있다고 하시는지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광화문 일본가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7월 10일 광화문 1번가 접수번호 49-44에 불공정 행위로 규사에 제보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정 선생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LPNTV 하이에리언 아나운서입니다.